입을 다물고 있는 나에게 소타가 말을 건넨다. 난데모 나이야. 반갑습니다. 오늘 할 게임은 토나리노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을 안했구만. 하이! 여기 야채에 소금을 뿌려주세요. 양은 한 티스푼으로. 스마트폰 안에서 한 남성이 상쾌하게 말한다. 시오. 병에 들어있는 것밖에 없네. 이건 어떻게 티스푼으로 계량하는 거야?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가벼운 숟가락과 병을 비교하고 있는데 남자는 재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맞대. 너무 빠르잖아. 나는 급하게 일시정지 버튼을 눌렀다. 내 이름은 미사쿠라, 미오. 미사쿠라를 미워하나봐요? 18세, 대학교 1학년. 올 봄부터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다. 오, 아파트에서 자취를 멋쟁인데? 대학교 1학년이? 오래된 집이지만 임대료가 저렴해서 불만은 없다. 오히려 처음으로 내 성을 가질 수 있다는 기쁨에 애틋함이 멈추지 않는다. 낡은 천장의 문이나 누군가 떼어낸 벽의 스티커 자국조차도 매력적으로 느껴질 정도다. 이렇게 자유롭게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매력 중 하나다. 입주 초창기에는 기성품으로 식사를 해결했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 자취에 도전했다가 완전히 푹 빠져버렸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요리를 잘한다고는 할 수 없다. 보시다시피 소금을 계량하는 것조차도 번거로울 정도다. 하지만 아리가또하게도 동영상 사이트에는 초보자를 위한 레시피가 많이 소개되어 있다. 서투른 만큼 도전해보고 싶은 레시피가 너무 많아서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다. 그런데도 덥다. 야채에 소금을 뿌려가며 한숨을 내쉬었다. 올 여름은 재난급 더위라던데. 초고교급 더위. 노인들이 실내에서 열사병으로 사망했다는 보도도 있었으니 확실히 재난급인 것 같다. 창문을 활짝 열어놓았는데 오늘은 바람도 불지 않는 것 같아서 실내의 열기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에어컨을 쓰면 다 해결되겠지만 가급적 쓰고 싶지 않다. 너무 비싸지. 깜바레 데스네. 신토부리 하면 불도 시원하다 라는 정신이다. 그리고 그때 스이마센 브랜드 근처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응? 내가 말을 걸었던 것일까?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둘러보니 헷? 뭐야 꺼지네? 되게 뭔가 드라마에서 많이 뵐 것 같지 않아요? 뭔가 누군가의 어머니 역할이고 식당을 하나 하고 계실 것 같은 그런 느낌. 헷? 나도 모르게 이상한 소리를 뱉었다. 주방 옆 창문에서 한 여성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 낯익은 얼굴이다. 바로 옆방의 이자와 씨였다. 스미마셍, 수건 좀 빌려줄 수 있나요? 낡은 것으로 괜찮으니깐요. 이자와 씨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수건이요?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린다. 아니, 이 창문을 통해 말을 건네는 경우가 있다. 수건이나 나는 빌려줄게요. 되게 사람 좋은 미소를 하고 계시니까. 나는 한껏 긴장한 채 부엌에 걸려있는 수건을 집어들었다. 이것으로 괜찮으시면 안녕하세요. 이자와 씨는 수건을 받자 가볍게 인사를 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뭐였지 지금? 나는 조용히 창문을 닫았다. 더울 텐데. 우와, 정말 무섭지 않아요? 전화기 너머로 연인의 소타가 비명을 질렀다. 그래, 무섭지 않아? 역시 이상하잖아. 공감해준 것이 기뻐서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다. 그날 밤 나는 이자와 씨와의 일거수일투족을 소타에게 보고했다. 컴퓨터로 과제를 열면서 옆에 둔 스마트폰으로 화상통화를 냈다. 낮에는 결국 부엌 창문을 여는 것이 무서워 창문을 닫은 채로 요리를 해야 했다. 초고교급 수준의 더위가 장난이 아니라 정말 열사병으로 쓰러질 것 같았다. 재난이라면 인위적인 재해다. 근데 그 수건은 뭐에 쓰는 거지? 소타의 물음에 내가 대답할 수 있을 리가 없다. 와까라나이. 아니, 더 이상 필요 없는데. 그렇구나. 이상한 아줌마가 어디에 썼는지 모르는 수건 같은 거 말이야. 우와, 그 말투 좀 그만해. 수건이 불쌍해. 내 수건.
아무 생각도 없는 수건이었지만 비참한 일을 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 사람 혼자 사는 사람이야? 아마도? 이사 인사 이후 제대로 얼굴을 마주친 적이 없는 것 같다. 가끔 지나가다 마주치면 인사하는 정도? 뭐 보통은 그런 거지. 우리 집은 학생 전용 아파트라서 그런 이웃관계는 잘 모르겠어. 그렇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서로의 처지가 다르다는 사실에 조금 쓸쓸함을 느낀다. 소타가 아기가 없다는 건 알지만 다행히 소타는 유부남은 아닌가 봐요. 고등학교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소타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사귀어왔지만 각각 다른 대학에 진학하면서 원거리 연애가 되었다. 이후 이렇게 매일 밤 영상통화로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새로운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조금씩 삶의 괴리감을 느끼고 있다. 새로운 경험, 새로운 교우관계. 그런 것들이 늘어갈수록 서로가 모르는 이야기가 늘어난다. 이 작은 어긋남이 언젠간 큰 갈림길로 이어질까 하는 생각에 불안감이 밀려온다. 걱정이 미사쿠라? 무슨 일이야? 입을 다물고 있는 나에게 소타가 말을 건넨다. 난데 뭐 나이야. 빨리 소타가 보고 싶어서요. 미사쿠라, 가와이네. 다음 주부터 여름방학이잖아. 내가 데리러 갈 테니까 같이 놀러 가자. 응? 진심이야? 정말이야? 갑작스런 기쁜 제안에 나는 환호성을 질렀다. 유휘! 포지큐는 동해지방에 있는 유원지다. 절규하는 어트랙션과 감옥을 모티브로 한 유령의 집, 전율의 감옥이 유명하다. 여기가 거긴가 봐요. 그 전율미궁. 나 전율의 감옥 가본 적 없잖아. 가자. 절규는 좋지만 유령의 집은 싫어요. 왜요?絶対 재밌을 거라고. 나해줘요. 내가 데려다 줄게. 케어... 포지큐 근처에? 아하하, 그런 호텔이 있어? 뭐야, 공과금 안 낸 건가? 다음에요? 소타의 변태. 바보가 아니야. 목소리 너무 커? 괜찮아. 왜냐하면 옆방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으니까요. 오래된 아파트면은 안 들릴 수가 없는데. 철근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이쪽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을 거야. 분명 그럴 거야. 그러고 보니 어제 TV 왔어? 그래, 소타가 좋아하는 개그맨이 나왔었지? 난 전혀 모르겠는데요. 뭐가 재밌었어? 그래? 그럼 방송이 안 좋았구나? 아니, 그 여배우가 저런 얼굴이었나? 오, 약간 그건가? 옆방이 겁나 시끄러운데 이거 없애버릴까? 옆집 찾아가서 한번 얘기해볼까? 그러면 좀 그런가? 그 법적 처벌 좀 받나? 아하하하, 벌써 무슨 소리야? 과제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데 도와줄 거야? 전공이 다르잖아. 불가능하잖아. 아하하, 하이 아리가또. 그럼 읽어봐요. 땡땡땡 호실의 개? 이런 말 하는 건 저 녀석인데 항상 시끄러웠어. 나는 아래층에 사는데 걔가 맨날 그냥 큰 소리로 시시때때 그냥 전화를 걸어. 응? 창문 열면 다 들려. 요리하는 중에도 스마트폰으로 뭐 유튜브인가 뭔가 그런 거 보는 것 같더라고. 소리도 그냥 엄청 커요. 요리 중이라 크게 하지 않으면 안 들리겠지만 짜증나. 그럼 내가 창문을 닫으면 될 텐데 말이야. 덥잖아. 응? 에어컨 너무 세게 틀고 노인들의 몸을 건드리는 거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끄러운 걸 참았지만 정말 좀 참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옆집 사람 같은 경우엔 미안하죠. 듣고 싶지도 않은 젊은이의 사생활을 들으며 뭔 사건이 났나 보네요. 그야 본인은 재밌어서 어쩔 수 없겠지. 젓가락이 넘어져도 웃을 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낙엽 굴러가도 웃을 나이. 하지만 이런 저렴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귀에 독이 돼요. 나도 포함해서 말이요. 돈도 없고 가족도 없는 그런 사람들 뿐이니까 좀 마음이 아프네 이거. 이제 와서 이런 말 하면 안쓰럽지. 이런 말 하면 불쌍하잖아.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은 후로는 했잖아. 아직 범인 잡히지 않았지? 아는 사람의 범행이라고 들었는데 누구한테? 그건 오늘 밤 대학 친구들이 놀러 올 예정이다. 음식과 음료는 가져다 준다고 하는데 모처럼이니 뭔가 만들어주고 싶다. 동영상 사이트에서
간단한 대접 레시피를 재생하면서 나는 부엌에 서 있었다. 물론 창문을 열지 않았다. 그 수건 사건으로부터 이틀이 지나고 있었다. 이자와 씨로부터 연락은 없었다. 수건 먹튀 있네. 다행인지 불행인지 복도에서 마주치는 일도 없다. 솔직히 수건을 돌려주러 오는 것도 귀찮으니 이제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나도 잊고 싶다. 창문을 열 수 없으니 통풍을 위해 현관문을 열기로 했다. 그렇다고 해도 도어락이 닿을 수 있는 범위다. 더 크게 열고 싶지만 만약 이상한 사람이 무단으로 들어오면 생각하니 무서워서 열지 못했다. 덕분에 통풍이 잘 안 된다. 그렇다고 창문을 열 수 없게 된 것도 아쉬운 점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손이 멈춰버렸다. 안 되겠다. 지금은 환대 요리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마음을 다잡고 나는 다시 한번 동영상을 재생했다. 자, 우선 치쿠와 치즈를 자르고 이거 망치로 깰라나? 이렇게 해서 밀어가지고 문을 땡겨주게. 와, 저런 방법이 그런다. 이제 아가씨 뚜벅뚜벅 걸어간다. 아까 그 수건이야? 아는 사람의 범행이라고 들었어. 범행 도구가 본인 소유였으니 집에 초대한 누군가가 범행을 저지른 거겠지? 뭔가 친구도 온 것 같던데? 그것도 누구한테 들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야. 그의 방에 토나리노. 응? 일단은 범인은 이자와씨인 것 같고, 보니까는 옆방 소리를 계속 듣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래서 그 친구들이 놀러 오는 날짜를 알아놓고, 그래서 그날 범행을 저지르고, 범인이 당연히 친구로 의심을 할 테니까. 근데 그러면은 그 우리 소타쿤이 해주지 않았나? 막 옆집에서 수건을 빌려갔다. 일단은 목에 목 졸린 흔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소타쿤이 딱 말해주면 좋잖아. 소타 뭐하냐? 네. 일단 수건을 빌려주면은 목 졸리는 엔딩으로 가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엔 수건을 안 빌려줘 볼게요. 수건 좀 빌려주실래요? 응, 아니야. 아니야. 그래, 빌려주지 않겠지. 갑자기 이런 곳에서 말을 걸어다니 이건 거리감이 너무 먼 사람이다. 수건 따위는 상관없다. 이자와 씨와의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위험하게 느껴졌다. 나는 거절하기로 했다. 스미마셍. 제가 빌릴 수 있는 것이 없어서요. 이자와 씨는 미소를 머금은 채 침묵한다. 무서워. 저기 있는 걸로 괜찮아요. 침묵이 흐른 후 그는 부엌의 한 구석을 가리켰다. 허걱. 손끝을 따라가자 부엌에 걸려있는 파란 수건이 눈에 들어왔다. 빌려주고 싶지 않은데. 나는 마음으로 그녀의 눈을 바라보지만 마치 지어낸 듯 미소를 짓지 않는다. 그 눈빛이 전혀 웃지 않는 것 같아서 나는 소름이 돋았다. 빨리 사라졌으면 하는 일념으로 나는 수건을 내밀었다. 안녕히 계세요. 이자와 씨는 수건을 받자 가볍게 인사를 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뭐였을까 지금? 나는 조용히 창문을 닫았다. 똑같네. 그냥 수건을 빌려주든 안 빌려주든 그렇구만. 보면서 느낀 점. 벽간소음을 조심하라. 내 한마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옆집에 소리가 너무 크다. 소리 좀 줄여달라. 말 한번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나리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